네, 113회 KPC 모의고사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의고사는 7월 29일에 시행이 되었고요. 이번 모의고사에는 답안지 질감이 실전 시험과 거의 흡사한 답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굉장히 효과가 컸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성이고요. KPC에서 기본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3회 KPC 모의고사 출제 방향은 뭐였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익숙한 문제에서 고득점을 맞는 연습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동안은 모의고사에서 공격적인 문제를 많이 냈단 말이죠. 처음 보는 문제, 그다음에 좀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문제를 발굴했다면은 최근에 기출 트렌드가 익숙한 문제들, 올드 토픽 중에서 중요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익숙한 문제에서 고득점을 맞는 그런 트레이닝을 위해서 출제를 했고요. 처음 보는 문제에서 그동안 학습한 지식을 연계해 작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뻔한 문제지만 3단락에 차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다 못 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모르는 문제를 한번 작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그 모르는 문제가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근데 이 아는 문제를 제대로 한 세트를 작성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모르는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한 번 100분 동안 전체 문제를 다 작성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하기 위한 목적이 이번 모의고사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많이 본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좀 보셨을 거예요. 1교시 안정성 분석 기법, 연결 함정, 스택과 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문제들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중에 가져갈 만한 거는 안정성 분석 기법, 그 다음에 4번의 3R, 5번의 플러스 상태 전이도. 근데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디자인 패턴 자체를 물어보는 게 거의 안 나오지만 뭐 스타일이든가 다른 기법, 리팩토링과 묶어서 하는 문제가 좀 있었죠.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정보 유력합니다. 이것도 가져가셔야 되고, 네, 8, 9, 10은 선택사항입니다. 관리에는 11, 12, 13. 통계적 가설 검정 1종으로 2종으로는 이것도 거의 베스트셀러죠. 그다음에 멀티모달 AI, XAI. 그다음에 응용에는 자원활동 그래프는 출제된 적은 없지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슬라이딩 윈도우 흐름 제어니까 한번 또 리마인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 기법 볼게요. 자율주행, 드론, UEM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3단락이나 4단락으로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고요. 소프트웨어 안전 품질 속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법인 거죠. FMA, FTA, 하조, STPA까지 출제가 되었으나 이런 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험원 분석 및 위험 평가라는 하라가 있죠. 이런 수행이 가장 중요한데 그 안에 저 기법들이 있는 겁니다. 보면은 소프트웨어 안전이 있고 품질이 있고 정보 보안이 있는데 안전 쪽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그 디바이스들, 이동형 디바이스들의 드론 이런 것들은 한번 사고가 터지면은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연계할 수 있는 국제 표준 같은 경우는 이제 IEC 61508이나 철도나 의료 이런 2616이 같은 표준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있는 컨텐츠를 2교 시험까지 확장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R 재사용 재공학 역공학이죠. 3단락에는 뭘 쓰면 좋을까요? 재공학 재사용 역공학을 하는 세부 사례. 그러니까 재공학은 어떨 때 쓰는 거고 재사용은 어떨 때 쓰는 거고 재사용이란 거는 결국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코드 레벨 재사용도 있겠지만 아키텍처 레벨 재사용도 있을 수가 있고 재공학은 뭔가요? 애플리케이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활동이란 말이죠. 미래의 기술 부채에 대응한다거나 뭐 컴플라이언스, 레귤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그런 미리 준비를 구조를 유연하게 하는 과정이 제공학인 거죠. 역공학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시스템이 산출물도 없고 운영 단계에서 그냥 바이너리만 받았다. 리버스 엔진을 돌려갖고 산출물 뽑아낸 작업이란 말이죠. 결국 이런 과정들은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개발에 의해서 생산성과 비용을 절감해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만 114에 한번 나오기도 했고 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시고요. 프로 상태 전이도 잘 나오진 않지만 또 CAOS가 한동안 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나올 수가 있습니다. 멀티 프로세스 환경에서 프로세스의 생성, 종류까지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 다이어그램이고요. 간단한 그림, 전이 과정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과 이 전이 과정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태스크 동기화, CPU 스케줄링, 뭐 IPC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디자인 패턴은 생성 구조 행위, 생구행위라고 보통 외우긴 하는데 이런 것보다 이런 문구가 좀 보이더라고요. 지난번에 리팩토링 디자인 패턴 문제가 같이 나온 게 있었는데 마틴 팔러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디자인 패턴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디자인 패턴은 리팩토링의 결과로 나온 구조를 반영하고
디자인 패턴은 리팩토링의 목표점이 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이 꼴이 되는 거고요. 목표점이 되는 것들이고 리팩토링은 그곳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두 개가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독립적이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 노하우의 모음인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지금은 디자인 패턴이 뭐 전략 패턴이다, 팩토리다, 뭐 옵저버다 이런 게 단독 패턴이 나오기 좀 어렵겠지만 이게 묶어서 하는 문제는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 연계해서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플랫폼 정보 유명하죠. 이제 컴시움과 관리에 한 번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2023년도 4월 14일 날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실현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주요 기술을 보시면은 이제 ICBM AS,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뭐 보안, IoT, 클라우드, 블록체인 다 들어가게 있고요. 그 이후로 뭐 보안 쪽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소아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추진 과제를 보시면은 하나의 정보, 똑똑한 나의 정보, 민간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안심할 수 있는 DPC 구현인데 이제 칸막이에 대해 해소, 사일로로 제공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벽을 해소시키고 이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 그다음에 한 번의 신청으로 많은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인증도 단일 인증으로 이런 식으로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쉽게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겠다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네, 또 한동안 나올 만한 문제긴 하죠. 그래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 다 쓰시면 돼요. 4차 산업혁명, 뭐 ICBM 전부 다 넣으시면 됩니다. 멀티모달 AI, IITP의 2023년 10대 이슈 중에 하나였죠. 멀티모달이란 거는 많은 이제 다양한 입력값을 받는다는 거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다양한 모달리티와 함께 고려해서 서로의 관계성을 학습하고 표현하는 기술이죠. 다양한 입력값을 동시에 처리하려면 굉장히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 인프라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용이 가능해진 인공지능 기술이죠. 아래에 있는 그림은 네이버 사례입니다. 이미지랑 텍스트가 나눠서 들어가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필터링 과정을 거치고 이미지랑 텍스트를 페어해서 DB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여러 개의 입력값들의 관계를 설정해서 동시에 이걸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단독 주제로 나올 수 있는 주제겠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XAI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입니다. 몇 번 출제가 되기도 했지만 인공지능 시스템의 결과물이 생성되는 과정 이 설명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AI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내부의 로직이 블랙박스잖아요. 얼마큼 이제 신경망 내 뉴런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 어떤 알고리즘으로 인공지능이 미사일을 쐈는데 이 미사일을 왜 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두려움을 주는 포인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생성되는 과정, 아웃풋을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들이 법제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구 권리 같은 것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있는 것들은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머신러닝과 예측을 통해서 유저들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나타내는 모델들인데 하나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입니다. 이것시에는 이제 ICS가 나왔죠. ICS는 간간히 나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참조 모델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A 기관의 정보 시스템 이전 구축을 위한 제안서 목차인데 사실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2차 시험에 좀 적합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3번처럼 회복 기법은 늘 가져가야 될 문제인 거 알고 계시죠? 장애 유형, 회로 체크 다 기억하시죠? 4번은 옵스 시리즈입니다. 데브 옵스, 데브 시큐리티 옵스, 노 옵스, 데이터 옵스 같이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TCP 네트워크 도메인의 영원한 고전이죠. 프로토콜의 혼잡지어 알고리즘, 타오 레노, 뉴 레노 나온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점검하셔야 되겠죠.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 점수, 이제 대가 선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LOC랑 코코모 FP를 동시에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묶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 같은 이제 ITS, CITS, 그 다음에 V2X 문제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 자율주행 문제랑 연관이 좀 있는 문제죠. 그래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ICS, 산업용 제어 시스템입니다. 스카다, DCS, PLC를 포함한 거고 생명주기가 굉장히 길죠. 막 그렇게 배포도 자주 하고 변경이 자주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셋업이 되면은 오랫동안 쓸 수 있고요. 전용 시스템, 할 수 있는 업체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원칙도 딱 정해져 있고 대부분 폐쇄망을 사용하고 있죠. 사고 시 대규모 인명 및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원칙 같은 거 보면은 네트워크의 경고성, 서비스의 지속성, 보안 기능, 감사, 식별, 접근 통제 이런 것들이 원칙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ICS의 참조 모델입니다. 근데 계층별로 각각의 보안 원칙을 제공해서 서로 독립적으로 다른 계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마치 이제 DB에 있는 데이터 독립성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층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한 계층만 해결하면은 다른 계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이 ICS에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네, 옵스 시리즈죠. 데브옵스, 데브 시큐리티 옵스, 노옵스, 데이터 옵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옵스 시리즈에서 중요한 건 파이프라인의 연결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자, 운영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동화해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거고 장애를 자동 복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리드 타임의 감소, 품질 확보, 고객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반영한다, 타임 투 마켓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데브옵스, 시큐리티 옵스, ML옵스, 데이터 옵스 어, 간략하게 추상한 그림을 넣어놨으니까 참고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옵스 시리즈도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죠. 타오 레노, 뉴 레노 얘는 각 단계별로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 언급하면 됩니다. 1단락을 딱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은 굉장히 그 채점자들한테 쉽게 채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타오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썼던 혼잡제 모델입니다. 패킷 손실을 감지해서 혼잡 윈도우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얘는 3에크 시에도 CWND를 1로 줄입니다. 타임아웃과 3에크를 구분 못하는 게 타오의 특징이죠. 레노는 어떤가요? 3에크랑 타임아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3에크일 때는 완벽하게 1로 떨구지 않고 반만 떨구고요. 타임아웃이 나면 그때 CWND를 1로 떨구는 거죠. 하지만 이 연속 패킷 오류, 패킷에 계속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CWND를 계속 반으로 줄여야 되니까 성능이 계속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뉴 레노입니다. 패킷 손실을 감지하는 풀에크, 그러니까 연속적인 패킷 오류를 꼭 이제 계속 모으고 있다가 한 번에 풀에크 수준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이걸 절반을 줄이는 액션을 수행을 합니다. 레노에 비해서 이런 이제 계속 2분의 1씩 반영해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반영하기 때문에 성능상 좀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수정된 페이스트 리커버리 기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잘 가져가시는 게 중요해요. ITX, CITX, VTX, V2X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서는 CITS와 연동이 필수죠. 테슬라의 자동차가 아무리 자율주행 3단계 이상을 기능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려면 국내에 있는 CITS 센터랑 연동이 돼야 되는 거죠. 기존의 ITS 단방향입니다. 중앙관제센터에서 정보를 일방향으로 뿌리는 거죠. 마치 라디오나 TV처럼. CITS는 양방향 소통,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차량과 관제센터가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VTX는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보행자, 차량과 디바이스, 차량과 차량 이런 식의 통신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VTX나 아니면 CITS 문제가 나오면은 아래에 있는 이 도식화, 그 다음에 차량과의 관계, 핵심 기술, 통신 기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풀어 주셨으면 좋겠지만 커미식 문제였죠. 3번 시큐어 코딩. 네,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또 시큐어 코딩 중에서도 딱 그 명확하게 커리 부분을 제시해서 출제를 하셨죠. 2번 로봇 청소기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레퍼런스가 없어요. 어디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최대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술을 공부했던 그 지식들을 연끌해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출제한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다음에 뭐 과적합, 바이어스, 언더피팅 이런 것들 준비하고 계시니까 패스. 근데 커널 모드랑 이중 모드 같은 경우는 약간 컴식 문제에 가깝죠. 패스. 5번의 다양성 오버로딩, 오버라이딩은 이것도 고전 중에 하나죠. 가져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의 오픈소스 라이센스 의무사항 꼭 챙겨야 되겠죠. 7번 챗GPT의 보안 문제점 해결 방안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8번의 FTS 하드웨어 측면 기술 요거는 약간 컴식 쪽 관리는 패스해도 되겠죠. 햇사라 그랬는데 나오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어떡하나요? 절 욕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나올 확률이 좀 적다는 거죠. 로봇 청소기 문제 볼까요? 학습 패턴 지식들을 연결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미 문제 힌트를 드렸죠. IoT, 인공지능, 아니면 라이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서비스 로봇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중에 로봇 청소기는 어떤 기술이 있는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로봇들이 출시되면서 관심이 올라가고 있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문제의 파생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기술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인공지능 윤리, 문제점 보완인 거죠. 예전에는 로봇 청소기 내에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 카메라가 실내를 촬영하고 다녔단 말이죠. 그 인식을 하려고. 근데 그게 또 개인정보나 아니면 실내 민감 정보 유출된다는 것 때문에 요새 로봇 청소기들은 또 카메라를 없애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뭐 스마트 팜에도 쓸 수 있고 스마트 홈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도식인데 거기에 로봇 청소기를 매핑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템플릿 하나 갖고 계시면은 신기술 쪽에 있는 아니면은 뭐 브로커 형태나 플랫폼 형태로 되어 있는 기술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외에도 그런 문제 나올 거예요. 준비 안 된 문제 막 뭔지는 알겠는데 기술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영끌에서 쓰고 그룹핑에 신경 쓰면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작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모의고사 답안에도 영끌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점수 다 나갔어요. 객체 시험의 다양성, 사례 중심으로 풀이하고 의사 코드까지 도출할 수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오버로딩은 뭔가요? 메서드 이름은 동일한데 파라미터 개수 타입이 다르고 리턴 타입은 관계가 없습니다.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오버라이딩은 메서드 이름이 동일하고 파라미터 개수 타입 순서 동일해야 되고 리턴 타입도 동일합니다. 위에는 소금빵이에요. 소금빵. 부모 클래스가 베이크라는 소금빵을 만드는데 밀가루, 버터, 소금을 넣는데요. 그러면 오버라이딩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밀가루, 버터, 소금을 똑같이 넣어야 되는 거죠. 그 리턴도 소금빵이 나오게 됩니다. 약간 이제 뭐 뭘 좀 더 들어간다거나 더 굽는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부모가 정의한 이 리턴 타입과 파라미터는 똑같이 지켜야 되는 게 오버라이딩이죠. 오버로딩 어떤가요? 이건 이제 K 소금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괴식이죠. 소금빵은 버터에 풍미로 먹는 건데 여기 막 밀가루, 마요네즈, 소시지 막 피자 치즈 넣고 막 이렇게 만드는 게 오버로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낌이 팍 오시겠죠? 여기에 수도 코드가 넣을 수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가져가시고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유형을 분류하고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까지 준비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의무사항 같은 거 뭐 있나요? 저작권에 대한 고지, 라이선스 고지, 라이선스 양립성, 충돌이나 듀얼 이런 것들, 책임 제한, 2차 저작물 공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추가 득점을 위해서는 답안지 이거 해설지를 작성하신 기술자님이 OSS 라이선스 점검할 수 있는 툴을 제시하셨어요. 포스 아이디, 포솔로지, 포스라이트, 화이트 소스 같이 유료나 아니면 오픈 소스 이런 GPL 라이센스로 포함되어서 배포되는 여러 가지 툴을 제시를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가형과 비허가형, 그 다음에 퍼미시브, 위크 카피레프트 이런 걸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방으로 쓰는 것들은 아파치나 BSD, MIT입니다. 퍼미시브 계열인 거죠. 그 다음에 GPL 계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이제 단순 사용이나 링크만 하더라도 이제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좀 꺼려하는 쪽이 이제 GPL 쪽, 카피 레프트 쪽의 라이선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기 괜찮은 문제고요. 3교시의 챗 GPT의 동작 절차 개념 보안 문제점인데 학습 데이터의 신뢰성이 중요하죠. 챗 GPT는 이제 SNS나 블로그 등에서 정제되지 않는 데이터 학습으로 민감 정보 유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대응책은 뭐가 있나요? 교육, 모니터링, 결과 검증 도구 개발, 국가 간 협업, 정책 수립, 보안 프레임워크 세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문제점 같은 거 보면 악성 코드를 만든다거나 잘못된 정보, 데이터 유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도 묶어갖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이게 컴싱이라서 선택은 못 받았지만 관리로 충분히 출시될 수 있는 문제겠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교시입니다. 인덱스의 개념의 필요성. 인덱스가 출시된 지 오래되긴 했는데 왠지 느낌이 온단 말이죠. 요것도 준비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 대상인 거고 3번의 신성장 4.0 전략과 양자 컴퓨터가 나왔는데 양자 쪽이 좀 괜찮을 것 같단 말이죠. 예산이 많이 투입됐어요. 그래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죠. 3.0 나왔으니까. ISP 칠판 이것도 준비해야 되겠죠. 칠판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6번의 데이터의 표준화나 품질 관리.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요? 당연히 중요하겠죠. 7번의 UEM. 죄송합니다.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거예요. 8번 EVM 중요하죠. 하지만 EVM 별도로 제가 이제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반제품 형태 AI 기초 모델, 주로 트랜스포머에서 사용되는 모델인 거고요. 사실은 이제 역사 같은 걸 보시면 이제 머신러닝이 뭘 만드냐 이런 걸 중점을 본다면은 딥러닝 거쳐 파운데이션 모델로 갔을 때 기능 관점에서 모델을 수립하고 거의 이제 어떤 초기에 세팅되어 있는 형태의 AI 기초 모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설지에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편집하다가 내용이 엉뚱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요 부분은 해설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성장 4.0 전략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내부의 디테일은 모르더라도
이 두음을 따서 15개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완전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뭐 미래 기술의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 산업에 대한 초격차 확대 이런 것들의 도전과 해결을 위한 15대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요. 이런 신기술들은 뭐 미래형 모빌리티, 양자 기술, 에너지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이렇게 15개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양자를 따로 물어보셨죠? 양자는 의료 분야에서 미세함의 발견, 제약 분야에서는 신약 개발의 기간이나 비용 절감, 통신은 도청, 감청, 해킹 차단, 그다음에 위치 쪽에서는 GPS 오차를 줄여주는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투자가 많이 되는 분야니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15개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준비가 되신 분들은 두음을 따서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 3.0, 2.0이 한번 출시가 됐었죠. 그래서 차이는 뭔가요?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단계별 프로세서, 산출물 등을 더 체계적으로 구성한 게 3.0입니다.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죠. 니아가 사업 수행 기간이고요. 단계 프로세서 산출물 품질 관리 활동 요 네 개의 프레임워크를 묶어갖고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챙겨가야 될 부분이죠. 요것도 추천. ISP 수리과 공통 가이드 7판입니다. 6판이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개정이었다면 7판은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기본 원칙 적용을 위해서 개정이 되었고요. 개정된 시점에서 6판도 한번 출제가 되었죠. 프로세스나 산출물을 주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7판이 됐을 때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기본 원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들이 검토가 되었고요. 이제 필요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뭐 너무 길다, 예산 낭비 요소가 많다,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ISP는 개정이 되면서 출제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추천. 데이터 표준화의 품질 관리, 공공 데이터의 히스토리, 예전부터 관리됐던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문제, 값의 검증 문제 등의 이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오래전부터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것들, 그다음에 컬럼이나 이런 네이밍 같은 것들이 다 불규칙하단 말이죠. 최근에는 이걸 메타를 정리해서 공공 데이터를 좀 더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고 이걸 관리해서 보호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국가 DX 전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이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출제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필수 데이터에 대한 감도라 동일한 데이터의 중복, 불일치 이런 것들을 표준화랑 품질 관리로 해결할 수 있다. 굉장히 이것도 DQC랑 이런 것들 묶어갖고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가져가시는 걸 추천할게요. UAM, UAM 쪽 문제 이제 EVTOL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전기 동력 수직 이착륙기죠. UAM 안에 이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UAM이 뜬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통신망 관점에서 어떻게 할까요? LTE 5G UAM이 높게 뜨는데 기지국 이걸 커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궤도 위성통신 10km 언더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 저궤도 위성통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항공 음성 통신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데이터망이 낮을 때는 5G를 쓸 테고 높아지면 저궤도 위성통신을 쓸 텐데 이 멀티 네트워크 환경에서 핸드오버 이런 기술들도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또한 소프트웨어 결함원이나 사고를 고려해서 안정성 분석 기법 FT에 대한 언급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그 캐티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기타 교통수단과 UAM 이런 것들에 대해 이용하고 지불하고 하는 플랫폼들 MMAS 기반으로 어떻게 정리했는지 가져와 봤는데 이런 컨텐츠가 나올 수도 있겠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드디어 23년도의 마지막 시험 전략입니다. 이거 오프라인을 하면 제가 좀 더 천천히 설명하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좀 마음이 급하네요. 네, 제가 봤을 땐 8월 시험에 처음 보는 문제는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적어도 22년과 23년의 시험은 그랬던 것 같고요. 여름 시험이기 때문에 신기술 비중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KPC 카페에도 이런 이제 신기술 같은 것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죠. 예상하는 문제, ISP, 챗GPT, 생성형 AI, 디지털 플랫폼 정보 이런 것들 다 나올 확률들이 높습니다. 두음으로 최대한 기억해 주시고요. 내가 쉬우면 모두에게 쉽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어시시오 아시죠? 이번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거 되게 풀만하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다른 사람도 다 쉽죠. 두 번째, 시험의 기본적인 부분을 리마인드 하셔야 됩니다. 10문제, 4문제, 4문제, 4문제. 무조건 전체 작성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로또도 사야지 당첨되는 거 아시죠? 이걸 못 맞추시는 분들은 어,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없습니다. 뭐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나는 뭐 2교시 한 문제 덜 풀고 붙었어요. 1교시 9개 풀고 붙었어요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그거는 이제 50명씩 뽑을 때는 가능한 얘기인 거고 사실 그런 거는
어, 본인이 되게 잘해서 뽑혔다기보다는 그때 많이 뽑았기 때문에 나간 거죠. 그래서 그건 자랑 삼아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수정 테이프 가급적이면 사용을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30초씩은 날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틀리면 틀린 상태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확인이 어렵단 말이죠. 그다음에 펜, 자, 시계 이런 것들, 펜 잉크 확인, 자가 혹시 부러지는지 이런 것들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서브노트 활용법. 얇으면 얇을수록 학교에 가까워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두꺼운 서브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라내는 과정을 지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에서 프로세스, 산출물, 개념 요 세 개는 무조건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서브노트를 5회독 이상 돌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토픽과 두음만 보면서 5회독이 넘어가게 되면은 내용을 보지 마시고 토픽하고 두음만 보면서 넘어가 주세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전체 내용을 훑을 수가 있습니다. 학습 기간별 131의 시험 전략. 기본반은 이번에 이제 기본반 36기는 전체 문제를 다 작성하는 것만 신경 써 주세요. 내용은 틀려도 됩니다. 단지 목차는 틀리면 안 되겠죠. 실전 시험장의 분위기랑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면 성공이고요. 중급반. 짧은 시간이지만 준비된 서브노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딱 2번만 반복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노트에 있는 걸로 최대한 지원해서 쓴다. 그리고 몇 점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것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심화반은 역시나 뭔가요? 내 서브노트가 기술사 시험의 바이블이다. 여기서 모든 게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첫 1회독을 시작하실 때 이미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내용 삭제, 뭐 두 줄 근다거나 포스트잇을 아예 가려버리세요. 이게 회독을 반복할 때 불필요한 게 있으면은 자꾸 신경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마지막 멘트를 고민합니다. 마지막은 뭔가요? 130일에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죠. 이 자격증은 사실 볼품은 없어요. 기사 자격증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정보 처리 기사랑 별 차이가 없는 이 자격증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달려온단 말이죠. 그동안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다 131회 때 이 자격증을 손에 이제 획득할 자격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힘을 내 주시고 저희도 남은 시간 동안 또 계속 응원을 할 테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총평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한 달만 더 집중하셔갖고 다들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